모든 에너지가 여기 끝에서 팍 뭉쳐서 팍 빠집니다. 자, 안녕하세요. 크랭키한입니다. 저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제가 일하는 날은 아닌데 가게 좀 청소 좀 하려고 나왔다가 좀 쉬는 시간에 유튜브 댓글들을 조금 봤어요. 제가 쇼츠 댓글들은 잘 안 읽는데 엄지가 클 때 대처법이라는 쇼츠를 올리면서 제가 이제 인서트 테이프를 막 붙이는 영상을 이제 찍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 영상에 이런 댓글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제가 인서트 테이프를 4장을 붙여서 쳤었어요. 근데 어떤 분께서 타이밍 테이프도 붙이고 인서트 테이프도 붙이는데 인서트 테이프를 그렇게 많이 붙이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뭐 댓글을 달기는 했는데 뭔가 조금 이거 영상을 좀 만들어서 내 생각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달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영상을 급작스럽게 찍게 됐습니다. 원핸드 볼링을 치시는 분들은 구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엄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그분이 하신 말씀은 테이프를 너무 많이 붙이면 좋지 않다. 테이프를 많이 붙이면 중약지와 엄지 사이의 그 거리, 스판이라 그러죠. 인서트 테이프를 안쪽에 붙이면 스판이 달라질 수 있다. 하나, 피치가 달라질 수 있다. 엄지가 들어가는 각도가 피치라고 하는데 공에 딱 봤을 때 직각으로 들어가면 제로 피치예요. 좌우도 있고 그 다음에 포워드, 리버스 뭐 이렇게 있습니다. 드릴을 할 때 각도를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피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타이밍 테이프도 붙이고 인서트 테이프도 이렇게 많이 붙이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이 피부 민감도 자체가 틀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지가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리고 붓기가 잘 빠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잘 붙냐면 한 번 엄지가 안 빠져가지고 탁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날은 어느 볼에도 제 엄지가 안 들어갑니다. 확 부어요. 근데 한 30분 정도 쉬고 나면은 기적같이 들어갑니다. 다시 또. 그러니까 엄지가 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 피부가. 그리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이게 막 엄지가 중약지 딱 넣고 딱 넣었다가도 이렇게 탁 들어갔다가도 볼을 들면 엄지가 이렇게 빠져요. 이런 식으로. 저는 엄지를 안에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지를 꽉 잡고 있거든요. 꽉 잡고 있는데 볼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떨어뜨리면 손이 이렇게 빠져요. 손이 이렇게 빠져요. 저는 이 관절이 되게 유연한 편입니다. 이 엄지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어썸버 TV의 김현범 프로님께서 엄지를 다 감아서 치시더라고요. 자, 시그맥스 테이프 2번짜리 요거 보통 엄지 테이프로 많이 잘라서 쓰시죠. 요거를 제가 동서남북으로 엄지를 다 감싸서 쳤어요. 골무처럼. 그렇게 해서 치면요. 제가 엄지가 막 부었다 줄었다 부었다 줄었다 부었다 줄었다 하던 게 확 사라집니다. 김현범 프로님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를 김현범 프로님이 보완을 해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엄지가 기적같이 마법처럼 붓고 줄고 하는 게 사라집니다. 2021년도에 프로테스트를 나갔다는데 하루에 15게임씩 쳐요. 그러면은 이틀에 30게임이죠. 그러면은 이 엄지 끼는 사람들은 엄지가 난리가 납니다. 막 터지고 피 터지고 막 다 까지고 난리가 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엄지가 빠질 때 이 마찰력이 한 게임을 쳤을 때 스트라이크만 쳤다는 가정으로 해도 12번이 엄지가 빠집니다. 그러면은 30게임이면은 12 곱하기 30 하면은 360번이 엄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360번 이렇게 해보세요. 다 스트라이크만 쳤을 때 가정이에요. 그러면 엄지가 이 피부가 쓸리고 벗겨지고 막 붓고 막 난리가 나는데 제가 그때 프로테스트 때 엄지를 다 감싸서 쳤었어요. 30게임을 쳤어도 남들 막 다 엄지 까진 사진 올리는데 저는 딱 깠는데 멀쩡합니다. 피부가 약간 땀 같은 것 때문에 부은 거 정도였어요. 하나도 피부가 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골무처럼 끼던 거를 바꾼 이유가 그렇게 되면은 그립감이 떨어져요. 그립감이 아래도 마찰력을 줄여주는 거예요. 감싸서.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쏙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빠지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쥐어야겠죠. 막 엄청 쥐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아파요. 땡기고. 그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진을 써야 돼. 로진을 쓰면은 어때요? 그 타이밍이 로진을 내가 얼마나 발랐느냐에 따라서 매번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막 그 가루만 날리고 그러면은 코도 건조해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치는데 하이파이브 칠 때도 제가 항상 이게 많이 묻어 있으니까 하이파이브 치면 그 사람 손에 묻을까봐 그것도 이제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니까 볼링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꿨어요. 그리고 바꾸고 나서 치기 시작하니까 굳은 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엄지가 부었다 줄었다 부었다 줄었다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원래 엄지를 좀 타이트하게 그립감 있게 치는 거를 좋아해요. 지공을 할 때 항상 엄지를 빡빡하게 지공을 합니다. 딱 들어갔을 때 엄지가 안 빠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 영상들을 보시다 보면은 엄지가 빠질 때 소리가 뻥 소리가 납니다. 안에가 진공 상태에 돼 있다가 진공 상태가 돼 있다가 뻥 빠져요. 안에 공기를 없게 만들어가지고 잘 안 빠지게 타이밍을 늦추는 거예요. 빡빡하게 치는 편입니다. 그렇게 치다가 보니까 제가 엄지가 부었다 줄었다 하는 게 다시 심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밍 테이프를 2장에서 3장 정도 붙이고, 인서트 테이프는 1장에서 2장 정도 붙일까 말까 했었어요. 그러다가 엄지가 좀 너무 빡빡해서 안 들어가거나 아예 안 빠지거나 하면 인서트 테이프를 떼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테이프는 한 3장 정도씩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지공사 이제 트리플 X 샵 지공하시는 조문 형님께서 지금 강원 유스 코치님이시기도 하고, 그다음 배지대학교까지 선수를 하셨던 엘리트 선수 출신이시 형님이신데, 그 형님께서 딱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뭐하러 타이밍 테이프를 그렇게 많이 붙이고 인서트 테이프는 1장 붙일까 말까 하냐, 차라리 타이밍 테이프를 1장을 붙이고 인서트 테이프로 조절을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타이밍 테이프 많이 붙이면 2장이고 보통 1장 붙입니다. 인서트 테이프는 한 2장 정도 붙일 수 있는 크기로 엄지를 뚫어요. 그렇게 됐을 때 엄지가 정말 많이 부었을 때 할 수 있는 옵션은 인서트 테이프 2장 붙인 거에서 1장 떼고 2장 떼고, 그 다음에 더 부었다 타이밍 테이프를 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붙이고 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또 거기다가 엄지에는 저는 피치를 넣습니다. 포워드 피치. 포워드 피치라는 거는 그립 센터에 가까워질수록 포워드 피치예요. 엄지는 그립 센터에 가까워질수록 포워드 피치, 중략지도 그립 센터에 가까워질수록 포워드 피치. 중략지는 제가 리버스를 넣지만 리버스는 반대예요. 그립 센터에서 멀어지는 거. 그립 센터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리버스는 이렇게 잡는 거고, 엄지가 포워드 피치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겠죠. 기존에는 제로 피치였어요. 제로라는 거는 각도가 0도인 겁니다. 0도. 9의 제일 높은 지점, 뚫어야 할 제일 높은 지점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를 제로 피치라고 해요. 제가 지금 엄지 포워드가 8분의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엄지 타이밍을 늦추고 그립감을 살리기 위해서 포워드 피치를 썼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저는 인서트 테이프를 안쪽에다가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서트 테이프 엄지의 안쪽에 붙여야 돼, 등 쪽에 붙여야 돼, 이런 거 말이 많아요. 근데 정답은 없어요. 어떤 상황의 정답이냐는 있지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저희 사부님께서 이제 인서트 테이프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인서트 테이프, 중략지 테이프, 그다음에 엄지 테이프. 사부님께서 보내주신 테이프들을 제가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만큼 얘네들은 여기 액세서리 백에 들어있던 애들입니다. 그 말은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고요. 얘네들은 볼백 옆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예비용 애들입니다. 자, 인서트 테이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쓰는 것들인데, 얘는 사이즈가 제일 넓고 중간 사이즈, 제일 얇은 사이즈예요. 기존에는 제가 요 흰색 마스터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인서트 테이프들을 썼어요. 보통 요것들을 많이 쓰시죠. 선수들도 여기 회사 거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마스터. 그래가지고 요게 제일 얇은 사이즈고, 기존에 제가 또 쓰던 거가 요 정도 사이즈를 썼었어요. 그리고 선수들도 요 정도 사이즈를 제일 많이 써요. 엄지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제일 큰 걸로 조절을 하고, 엄지가 아래나 위, 이 위아래 두께가 조금 틀리다 하면 보통은 얘 사이즈로 이제 조절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꺼운 거고, 얘는 조금 덜 두꺼워요. 그리고 이 얇은 애들은 미세 조절할 때 이제 쓰십니다. 저는 등 쪽에 붙여요. 등 쪽에.
등 쪽에 붙이면은 타이밍, 엄지가 빠지는 타이밍 조절에 용이하고 내 그립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엄지의 두께 조절. 내가 엄지가 헐렁헐렁거린다. 근데 내 스판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럴 경우에 이제 등 쪽에 붙이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엄지 안쪽에 붙이는 경우 저도 가끔 붙일 때가 있는데 보통은 엄지가 많이 헐렁한 경우는 안쪽에도 붙입니다. 너무 많이 붙이지는 않아요. 저는 보통 왜 그러냐면은 중략지 요 거리부터 이 엄지가 들어가는 요 거리를 스판이라고 합니다. 그 스판에 영향을 줘요. 여기다가 안쪽에다가 붙이면은 여기를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스판이 조금 엄지 사이즈 조절하면서 스판도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안쪽에다 붙이면 됩니다. 안쪽에 붙이면 스판이 조금 길어지겠죠. 이렇게 있던 거를 조금 더 멀리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그립력입니다. 그립력.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엄지를 완전히 다 감싸서 쳤을 때 엄지가 그립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엄지가 시그맥스가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쑥쑥쑥 미끄러져요. 그러면 이렇게 잡았다가 쑥 빼면 그냥 쑥쑥쑥 빠졌어요. 가끔씩 다운스윙 하다가 빠질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미끄럽습니다. 제가 잡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그립력을 내가 늘리고 싶을 때는 안쪽에 붙이면은 여기가 마찰력이 생기잖아요. 안쪽에 인서트 테이프의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엄지가 안쪽에 딱 붙어서 여기가 잘 안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그립력을 챙길 수 있고요. 스판을 조금 늘릴 수 있고요. 엄지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등 쪽에 붙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쪽에 붙여도 되고 위에 붙여도 됩니다. 그 사용 용도가 틀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지만 그 상황에 맞는 정답은 있는 거예요. 볼링이 그런 종목이에요. 정답이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맞는 정답은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알려주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도 딱 이게 정답이야! 하고 알려주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틀리고 상황마다 틀리고 이게 사람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건데 무조건 이렇게만 해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조금 누구 눈에는 안 되는데 나는 누구 눈에는 야 너무 좋은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얘기가 좀 빠졌는데 자 인서트 테이프 뭐 그래서 등 쪽에 붙여도 되고 안쪽에 붙여도 됩니다. 다만 어느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붙일 건지를 알고 붙이자 이거예요. 자 인서트 테이프 얘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중략지 테이프로 갈게요. 중략지 테이프. 자 중략지 테이프는 제가 요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기존에 제가 쓰던 거는 이제 이 시그맥스 3번을 중략지 테이프로 썼었어요. 5칸 반씩 잘라서 썼었는데 이제 뒤에 이렇게 눈금이 있습니다. 5칸 반씩 잘라서 썼었는데 그다음에 뮬러도 있습니다. 뮬러도 있는데 이제 뮬러와 얘네들의 이제 다른 점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뮬러는 가벼워요 사용하기. 그 말은 뭐냐면은 두께 조절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중략지가 좀 많이 부었어. 그럼 한 바퀴만 감는 거야. 아 오늘은 조금 중략지 붓기가 많이 빠졌네. 그러면 한 2바퀴 감고 후킹하는 이거를 좀 덜 만들고 싶어. 한 3바퀴 붙여서 이게 안 구부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용이합니다. 근데 최고 단점은 접착력이 떨어져요. 저는 진짜 유연하게 쓰기 너무 좋아요. 근데 손에 땀이 많고 한 사람들은 뮬러가 쏙 빠져버려요. 치다가 쏙 빠져요. 그러면은 또 손 다 땀 닦고 게임 경기 중에 액세서리 꺼내가지고 뮬러 또 감고 그게 싫어서 예비용으로만 씁니다. 그리고 보통은 시그맥스를 썼어요. 근데 요 녀석들을 받아봤는데 일단 얘네들이 여기 보면 하얀색 이렇게 막 얘네들이 있잖아요. 이 하얀색 애들이 거칠거칠해요. 이 인서트 테이프 거칠거칠한 부분처럼 거칠거칠합니다. 그 말은 뭐냐? 마찰력을 높여줍니다. 팍 걸지 않아도 중략지에 걸려져서 볼이 탁 걸려져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서 떨어지면서 알아서 탕 걸려서 나가요. 손에서. 그때 끝에 이 손끝에 감촉이 너무 좋아요. 탕 걸리거든요. 내가 잡아채는 게 아니라 볼이 여기서 떨어지면서 탕 걸리거든요. 탕! 얘네들이 구부러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팍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살짝 구부러집니다. 약간 반깁스한 느낌이에요. 살짝 구부러지는데 여기서
마찰력까지 좋으니까 탱 하는 느낌이 쫀쫀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딱밤을 때리는데 뮬러는 약간 헐렁헐렁 탕 치는 거면 얘는 여기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빡 들어갔다 빡 때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까만 거는 좀 짧습니다. 저한테 딱 맞아요. 손가락이 두꺼우신 분들은 조금 긴 거. 두께도 얘가 좀 더 두꺼운 것 같아요. 뭐 둘 다 두꺼운 원단이라고는 써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얘가 좀 더 두껍고 제가 얘로 한번 감아서 쳤었는데 우레탄 쓸 때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우레탄 쓸 때 진짜 중약지 팍 걸려요. 얘는 우레탄 쓸 때 마찰력을 극대화할 때 이럴 때 한번 쓰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일반적으로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약지 테이프 리프팅 이 순간에 릴리즈 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상 방지도 있습니다. 굵어지고 굳은 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살갗이 벗겨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민해진다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선수들은 보호해주는 역할들로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도 나와가지고 이 리프팅에도 약간 힘을 조금 실어줄 수 있는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지 테이프는 일반 사이즈와 조금 옆에는 얇지만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다 이걸로. 크기별로 내가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시그맥스를 쓸 때는 다 잘라서 썼어야 됐어요. 근데 얘는 너무 좋은 게 이렇게 그냥 하나씩 빼면 돼요. 그냥 빼면 돼. 빼면 돼서 그게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녀석은 이제 얇습니다. 얇고 좁아요. 얘는 엄지가 타이밍이 흐르는 느낌이 살짝 날 때 얘네들을 딱 써주면 좋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인서트 테이프, 중약지 테이프, 그 다음에 타이밍 테이프, 이제 엄지 테이프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타이밍 테이프까지 해가지고 볼링을 준비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인서트 테이프 붙이는 방법 좀 설명 좀 드렸어요. 그랬는데 인서트 테이프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지가 아예 안 붙는 사람은 없어요. 초급자분들 보시면은 엄지를 굉장히 크게 써요. 헐렁헐렁해서 이렇게만 해도 확 빠질 정도로 아니면은 내가 꽉 쥐고 쳐야 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치세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엄지를 조금 타이트하게 쓰기 시작을 하면 엄지를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지 신경은 얘네들이 써주는 거야. 얘네들로 어드레스를 하러 올라가서 엄지를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어드레스 올라가기 전에 얘네로 조절을 해서 올라가서 나는 스팟만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저기 스팟 놓을 거야. 내 스윙만 생각을 하는 거야. 엄지를 딱 조절을 해서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헐렁헐렁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팔에 힘이 들어가. 근데 엄지가 빡빡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과 엄지로만 그립이 돼요. 이렇게 그립이 됩니다. 빡빡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네까지 잡으면은 더 그립이 딱 완성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엄지를 헐렁하게 쓰면서 손이 많이 돌아가요. 볼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끝까지 잡고 있는 거야. 여기서 릴리즈를 놔줘야 되는데 내가 엄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끝까지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엄지가 빠져야 되는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내가 계속 스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내 팔은 계속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고 볼은 왼쪽이 보통은 무거워요. 그러면 왼쪽이 떨어지려고 하죠. 그러면은 가면서 이렇게 돌아. 볼이 이쪽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나는 엄지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게 잡고 있으니까 손이 돌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서 엄지가 결국에 이 정도까지 가면은 엄지가 내가 안 빠지게 하려고서는 잡아도 무겁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볼을 던져놓은 상태거든요. 이 정도면 여기까지 있을 때는 내가 쥐고 있는 거지만 여기까지 나가면 내가 이미 보내놓은 거야. 던져놓은 거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 엄지가 이렇게 있다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돌아가서 이미 손은 돌아갔어. 이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는 여기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된 상태에서 중약지로만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전력도 안 살고요. 그 다음에 회전 각도도 이상해지고 볼 스피드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엄지 타이밍 하나만 고쳐도 여러분들의 얼리턴 고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꽉 쥐고 치는 거 물론 쥐고 쳐야 돼요. 안 쥐고 칠 수 있다면 진짜 뭐 대단한 거죠. 안 쥐고 친다는 느낌보다는 살짝만 그립을 살짝만 해서 잡고 있고 얘가 안 빠지게끔 잡고 있어야 될 정도의 힘이 가해지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빡빡하게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인서트 테이프를 쓰시면서 엄지를 조금씩 타이트하게 만들어 보세요. 일단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연습하러 가서 살살 한번 쳐보세요. 진짜 안 빠져? 그러면 한 장 떼세요. 그리고 그 한 장 뗀 상태에서 또 쳐보세요. 살살 커핑을 엄지로 만드는 거예요. 엄지를 빡빡하게 써서 엄지로 당기면은 커핑이 강하게 돼요. 그 상태에서 저는 그냥 스윙으로 이 힌지, 어깨, 팔꿈치, 손목, 힌지로 튕겨주기만 하면은 알아서 여기서 끝에서 모든 에너지가 여기 끝에서 팍 뭉쳐서 팍 빠집니다. 어떤 여자 선수였는데 그 여자 선수가 조금 인지도가 굉장히 많은 여자 선수였어요. 딱 볼링을 치러 올라가서 어드레스 올라가는데 뭔가 잘못돼서 딱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못 뺀대요. 보통 볼 뺄 때 어떻게 해요? 엄지 빼고 중략지 빼잖아요. 근데 엄지를 빼고 중략지를 못 뺀대요. 왜냐면은 엄지가 너무 빡빡하게 묶여 있어서. 그래서 중략지부터 하나 빼고 엄지를 이렇게 뺐대요. 여러분도 한번 인서트 테이프로 조절을 해서 엄지를 타이트하게 치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세요. 좋은 구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윙이 더 편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정말 간단하게 촬영하려고서는 카메라를 켰지만 이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지 타이밍 챙기세요.